깨진 타일 조각들이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었다. 엘레나는 숨을 고르며 가장 작은 파편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핀셋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그녀의 작은 복원 작업실은 먼지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테레빈유 냄새로 가득했지만 엘레나에게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올리브색 피부 위로 흘러내린 짙은 머리카락을 그녀는 무심하게 귀 뒤로 넘겼다. 눈썹 근처에 희미한 흉터가 집중하는 그녀의 미간 사이에서 언뜻 보였다 사라졌다. 이곳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녀는 부서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이어붙이는 일을 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하비에르.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바르셀로나의 번잡함 속에서 만난 그의 미소는 안달루시아의 태양만큼이나 눈부셨다. 그의 진솔함과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수줍음에 끌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떠나 이곳 그의 고향으로 기꺼이 날아왔다. 하얀 벽의 집들과 좁은 자갈길, 오렌지 꽃향기가 가득한 이국적인 풍경.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법 같았다. 하비에르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압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카르멘은 곧 마을의 수호성인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행사였고 하비에르의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엘레나는 처음으로 하비에르의 며느리로서 축제 준비에 참여해야 했다. 긴장감과 함께 약간의 설렘도 있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녀의 친구이자 이곳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피아는 미리 경고를 했었다. 카르멘은 그녀만의 방식이 있어. 너무 애쓰지 마, 엘레나. 소피아의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엘레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어쩌면 이번 축제가 그녀가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깨진 타일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부서진 조각들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듯이 그녀의 삶도 이곳에서 아름답게 맞춰지리라 믿고 싶었다. 아직은. 축제 당일 공기는 흥분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광장에는 화려한 플라멩코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 맛있는 타파스 냄새가 뒤섞여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하비에르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카르멘은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온 집안을 휘저으며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집안 구석구석과 엘레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엘레나, 감자 토르티아는 아직 멀었니? 손님들이 곧 들이닥칠 텐데. 카르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재촉과 불만이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서둘러 프라이팬을 뒤집었다. 그녀는 카탈루냐 출신이었고 안달루시아식 토르티아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연습했지만 카르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 엘레나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했었다. 우리 하비에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두껍게 붙여야지. 너무 얇잖니. 카르멘은 엘레나의 어깨 너머로 프라이팬을 쏘아보며 혀를 찼다. 엘레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비에르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아버지 안토니오와 함께 광장에 나가 있을 터였다. 안토니오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는 카르멘의 등살에 지친 듯 보였고 대부분의 갈등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엘레나에게 가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결코 카르멘에게 맞서는 법은 없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집은 하비에르의 친척들과 친구들로 북적였다. 엘레나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다. 그녀가 입은 단정한 원피스는 어느새 음식 얼룩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카르멘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했지만 엘레나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엘레나가 잠시 숨을 돌리려 주방 구석에 기대서자 카르멘이 다가와 속삭였다. 표정 관리 좀 하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니. 피곤한 티에면 어떡하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 아니지?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비에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우리 엘레나 힘들지? 거의 다 끝났어.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엘레나는 그의 팔을 슬며시 밀어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실망감을 읽지 못하는 듯했다. 축제의 소음 속에서 엘레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카르멘의 날카로운 시선과 하비에르의 무심함 속에서 그녀가 꿈꿨던 안달루시아의 마법은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맞춰가던 삶의 조각들이 다시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카르멘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 그녀는 엘레나의 작업실에 예고 없이 찾아와 일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거나 저녁 식사 메뉴까지 간섭하려 들었다. 엘레나, 오늘은 하비에르가 좋아하는 빠에야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물론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말이야. 엘레나는 자신의 작은 공간마저 침범당하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비에르의 남동생 마테오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번번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20살 후반의 철없는 청년이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실패하면서 꽤 큰 빚을 진 모양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카르멘은 한숨을 쉬며 운을 뗐다. 마테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구나. 저 녀석은 언제나 철이 들려는지. 하비에르, 네가 형으로서 동생을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카르멘의 시선은 하비에르를 향했지만 그 말의 진짜 대상은 엘레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하비에르는 난처한 표정으로 엘레나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집 계약금 모으느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니? 엘레나도 일을 하지 않니? 그깟 복원 작업인지 뭔지 하는 것보다 가족을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둘이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면 충분히 도울 수 있을 텐데. 카르멘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테오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 전체가 힘들어져. 내 동생 일이 곧 내 일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라. 엘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계획이 있어요. 마테오 씨의 빚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는 없어요. 순간 식탁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카르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엘레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네가 감히?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주제에 우리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비에르, 너는 네 아내가 시어미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하비에르는 안절부절 못하며 엘레나와 카르멘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다. 엄마, 엘레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엘레나? 그는 엘레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엘레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비에르. 제 말은 진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엘레나는 하비에르와 크게 다투었다. 하비에르는 엘레나가 너무 매정하다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엘레나는 그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에 깊이 실망했다. 그는 결코 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고 언제나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할 터였다. 엘레나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복원 중이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관계처럼. 엘레나는 조금씩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카르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소피아는 그런 엘레나를 격려했다. 잘하고 있어, 엘레나. 네 삶을 되찾아야지.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널 존중하는 거야. 하지만 엘레나가 경계를 세울수록 카르멘의 불만은 커져갔다. 그녀는 하비에르에게 엘레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엘레나를 제외하고 가족 모임을 갖기도 했다. 하비에르는 그 사이에서 더욱 괴로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엘레나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엄마도 나이가 드셔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주자, 응? 그의 말은 더 이상 엘레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엘레나에게 중요한 작업 의뢰가 들어왔다.
세비야의 한 박물관에서 오래된 도자기 컬렉션의 복원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엘레나는 오랜만에 희망과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시댁과의 갈등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카르멘은 엘레나의 기회를 축하해주기는커녕 새로운 요구를 할 구실로 삼았다. 박물관 일을 한다니 장하구나. 돈도 꽤 벌겠네. 마침 잘 됐다. 마테오가 이번에 작은 바를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단다. 네가 좀 보태주면 어떻겠니? 어차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버는 돈은 아닐 테니. 엘레나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문제로 그녀를 워가매려 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번 돈은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에요. 마테오 씨 문제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카르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미래? 내 미래가 우리 가족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정말 이기적이구나, 엘레나. 하비에르, 너도 내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번에도 하비에르는 머뭇거렸다. 엘레나,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마테오가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볼 거라고 했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엘레나는 하비에르의 말을 끊었다. 됐어, 하비에르.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아.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애써 이어붙이려 했던 희망의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하비에르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집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엘레나는 박물관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비에르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는 부쩍 휴대폰을 숨기거나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엘레나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엘레나는 하비에르가 서재에 두고 간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내역서에는 엘레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액의 송금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신자는 다름 아닌 마테오와 카르멘이었다. 송금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졌고 총액은 엘레나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의 일부가 엘레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저축 계좌와 심지어 그녀가 최근 박물관 프로젝트 선금으로 받은 돈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다. 엘레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비에르가 그녀 몰래 그녀의 돈까지 빼돌려 그의 가족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들,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던 변명들이 역겨운 거짓말로 다가왔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거래 내역서를 꽉 쥔 채 작업실로 달려갔다. 부서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려있는 작업대는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비에르와 그의 가족의 실체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는지 자책했다. 저녁 늦게 하비에르가 돌아왔을 때 엘레나는 그를 차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하비에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엘레나,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하비에르? 엘레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내 돈을 훔쳐서 네 가족에게 갖다 바친 걸? 몇 년 동안 날 속여온 걸? 내 꿈과 미래까지 저당 잡힌 걸? 훔친 게 아니야. 가족을 도운 것뿐이야. 그리고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곧 갚으려고 했어. 하비에르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을 도왔다고? 내 동의도 없이? 이건 도움이 아니라 배신이야, 하비에르. 당신은 날 기만한 거야. 엘레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우리 관계는 끝났어. 하비엘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부서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것들은 복원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부서진 채로 남아야 했다. 그녀와 하비에르의 관계처럼. 엘레나는 하비에르의 애원을 뒤로하고 그의 집을 나섰다.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연락했고 소피아는 두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받아주었다. 소피아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 속에서 엘레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며칠 후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하비에르의 가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끝맺고 싶었다. 그녀는 주말 오후 그들이 늘 모이는 일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하비에르의 본가를 찾아갔다. 그녀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카르멘, 안토니오, 마테오, 그리고 하비에르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카르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엘레나는 식탁 앞에 똑바로 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하비에르를 지나 카르멘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하비에르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카르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으나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 헤어져? 네가 감히 우리 하비에르를 버리겠다고? 내가 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엘레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지난 몇 년간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 경계선을 끊임없이 무시했으며 제 재산까지 탐냈습니다. 하비에르는 그런 당신들 편에 서서 저를 기만하고 배신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테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테오 씨, 당신 때문에 하비에르가 저 몰래 빼돌린 돈 언젠가는 갚으셔야 할 겁니다. 법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요. 마테오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르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엘레나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외부인이 굴러와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엘레나는 카르멘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삶을 되찾을 겁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며 사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비에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 그리고 여전한 나약함이 뒤섞여 있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카르멘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엘레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태양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시간이 흘렀다. 엘레나는 세비야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그녀의 작업실을 다시 꾸렸다. 박물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녀의 섬세하고 뛰어난 복원 실력은 업계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혼자 힘으로 삶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소피아는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엘레나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봐, 엘레나, 넌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아니, 혼자일 때 더 빛나는 걸. 소피아의 말은 엘레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끔 하비에르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여전히 후회와 미련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엘레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소피아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하비에르는 결국 마테오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카르멘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했다. 마테오는 여전히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었고 카르멘은 엘레나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는 대신 모든 불행을 엘레나 탓으로 돌리며 쓰디쓴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안토니오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더욱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화만이 가득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어느 맑은 오후, 엘레나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 맡은 복원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것은 심하게 부서졌지만 정교한 문양이 아름다운 오래된 안달루시아 도자기였다. 그녀는 세심한 손길로 깨진 조각들의 형태를 따라 선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 특유의 깊이와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작업실 창밖으로는 세비야의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하얀 벽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자스민 향기가 섞여 있었다. 엘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찾았다.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듯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복원해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온전한 자신만의 모습으로. 그녀는 스케치북 위에 마지막 선을 그려 넣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두 손과 강인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갈 내일이 있었다. 엘레나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복원 작업실은 입소문을 타면서 세비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력 있는 복원 전문가로서 자신만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갔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가끔씩 소피아와 함께 타파스 바에 가거나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근교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예전에는 하비에르의 가족 행사나 눈치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정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비에르와의 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는 엘레나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일부 해야 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카르멘은 마지막까지 엘레나를 비난하며 하비에르를 감쌌고 하비에르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엘레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엘레나가 안달루시아에 온 지도 꽤 여러 해가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을 하비에르의 고향이 아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의 스페인어에는 여전히 희미한 카탈루냐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구별짓는 하나의 개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바르셀로나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했지만 이내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엘레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엘레나는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큰 위안과 힘을 얻었다. 그녀는 하비에르의 가족과는 너무나 다른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엘레나가 처음 안달루시아에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하비에르 옆에서 조금은 긴장한 듯 하지만 설렘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의 엘레나는 사진 속의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더 많은 상처와 경험을 가졌지만 그만큼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작업대 위에 복원 중인 유물로 시선을 돌렸다. 깨지고 상처 입은 과거의 조각들을 소중히 다루어 현재의 아름다움으로 되살리는 일. 그것은 그녀의 직업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엘레나의 작업실은 이제 세비야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규모지만 자신만의 팀을 꾸려 더욱 전문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마에스트라라는 존칭이 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일과 우정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성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엘레나에게 소식을 전했다. 엘레나, 혹시 들었어? 하비에르 말이야. 엘레나는 잠시 붓을 멈추고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많이 변했더라고. 술에 절어 사는 것 같았어. 그리고 카르멘이 운영하던 작은 게스트하우스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 빚 때문에. 엘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카르멘의 과도한 자존심과 마테오의 무책임함, 그리고 하비에르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지낸대? 글쎄, 아마 여전히 그 작은 집에 다 같이 살고 있겠지. 마테오는 여전히 사고 뭉치고 카르멘은 여전하겠지. 안토니오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 소피아는 안타까운 듯 덧붙였다. 가끔 생각해. 만약 네가 그때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면 너도 지금쯤.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침몰하고 있었겠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이 그녀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참, 그리고 하비에르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혹시 연락 오면. 연락 올 일 없어, 소피아. 와도 받지 않을 거고. 엘레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삶은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없어. 그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길 아래서 오래된 그림의 색채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도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먼지와 상처를 걷어내고 본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되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은 고독하고 지난했지만 결과는 분명 경이로웠다. 저녁이 되어 작업실을 나서는 엘레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세비야의 밤거리는 활기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는 정열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그녀가 양성한 제자들이 함께 일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몇 년 전 한 학교에서 만난 미술사 교수 다비드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다비드는 차분하고 지적인 사람이었고 엘레나의 일과 독립적인 삶을 깊이 존중해 주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었고 엘레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엘레나는 다비드와 함께 과달키비르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황금의 탑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엘레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다비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강 건너편 트리아나 지구를 바라보았다. 그냥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해냈잖아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멋지게. 다비드는 엘레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성장의 일부였다. 문득 하비에르와 그의 가족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가끔, 아주 멀게 느껴지는 기억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세상 속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엘레나는 그들을 위해 짧게 기도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석양이 강물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엘레나는 다비드에게 기대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된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이제 어떤 파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견고하게 복원된 자신만의 삶과
그 삶을 함께 항해할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진 조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서짐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가고 있었다. 밤이 내리고 강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처럼 엘레나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엘레나와 다비드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다비드는 엘레나가 일하는 세비야로 기꺼이 이주해왔고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구했다. 엘레나는 그 집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꾸미고 가꾸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 작업실에서의 복원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창조적인 기쁨이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정원에 꽃을 심거나 혹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비드는 엘레나의 일에 대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고 엘레나 역시 다비드의 연구와 강의를 응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안정적인 지지자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엘레나는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하비엘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그의 구차한 변명이나 미련 대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으며 엘레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또한 아버지 안토니오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 카르멘과 동생 마테오와의 관계도 여전히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엘레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적었다. 엘레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지만 그를 향한 분노나 원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의 뒤늦은 후회와 성장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것이 그와 그녀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새로 심은 라벤더 향기를 맡았다. 보랏빛 꽃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다비드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치유 그리고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복원하는 오래된 유물들처럼 시간의 흔적과 상처마저도 그녀의 삶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아름다움처럼 그녀의 삶도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엘레나의 삶은 그녀가 정성껏 가꾸는 정원처럼 풍요로워졌다. 다비드와의 관계는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그녀의 복원 작업실은 스페인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 그녀의 현재를 더 이상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때때로 강연 요청을 받아 대학이나 관련 기관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젊은 여성 복원가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엘레나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엘레나는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레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